저희 가족은 아내 1명과 딸 2명, 이렇게 4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4인 가족의 생활비는 보통 얼마가 드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요. 2022년 생활비가 어땠는지는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는데 2023년에는 4인 가족 생활비가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수도권에 살고 있지는 않고 지방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물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세요. 요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받아서 정리했습니다. 작년 영상보다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3개월 평균값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저희 가족이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생필품이었습니다. 사실 먹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생필품이라고 구분을 해서 금액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샴푸, 휴지, 주방기구, 책, 옷, 장난감, 선물 등등 모든 것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이 비싼 건 아닌데 쌓이다 보니 큰 금액이 되었네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여가 활동입니다. 여행 경비, 나들이 비용, 친구 만나는 것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로 부부 용돈 같은 걸 빼놓지 않고 생활하는데요. 그런 비용들이 여가 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대출 원리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힘들어하시는 지인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빨리 힘든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4인 가족 보험료 합계인데요. 대충 한 사람당 10만원 정도입니다. 이건 줄이고 싶은데 한번 시작한 걸 해지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많은 비교와 공부를 하시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금액이 큰 것은 관리비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별도 청구되는 가스비 같은 것들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이것도 요즘 많이 올랐죠. 정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전기 사용료, 가스 사용료, 한겨울에는 10만원도 넘었던 달이 있었어요. 관리비 때문에 아파트 평수를 줄여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비입니다. 생각보다 낮은데 제가 외식 배달비로 구분을 하다 보니 낮은 금액이 나왔고 이 금액은 순수하게 마트 가서 식재료를 사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식사를 회사나 유치원에서 해결하다 보니 적은 것 같기도 하네요. 식비를 줄이는 팁들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비입니다. 유류비, 기차비용, 주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의 차로 출퇴근을 하고 양가 부모님이 모두 멀리 계셔서 기차도 자주 타는 편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큰 비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은 여덟 번째, 교육비. 앞으로 가장 높은 비용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데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낮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학원을 적게 보내는 노하우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홉 번째는 병원과 약국비입니다. 정말 아이들 끊임없이 병원 갈 일이 생깁니다. 번갈아 가면서 아프고 유치원에서 유행이라는 병은 지나치질 않습니다. 열 번째는 외식비입니다. 진짜 물가가 오를 대로 올라서 한번 나가서 먹으면 5, 6만원은 쉽게 나가죠. 그래도 저희 가족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딸들이 나가서 먹는 걸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럼 집밥 만드는 저랑 와이프가 고생이죠. 그래도 돈 아낀다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11번째, 간식비. 이건 저희 딸들이 먹기도 하고 딸의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대량으로 사기도 하는 것들인데요. 외식비랑 비슷하게 돈을 쓰고 있네요. 비싼 건 아닌데 자주 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2번째, 경조사비. 이건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제 의지가 아니죠. 13번째, 배달음식 비용입니다.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습관처럼 시켜 먹었었는데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으니까 이젠 집밥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또 저희 가족이 대식가는 아니어서 한 번 시키면 두세 끼니는 먹습니다. 배달음식 활용 팁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위에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미용비. 머리 깎고 파마하고 이런 건 해야죠. 그리고 핸드폰, 인터넷. 저렴한 요금제를 쓰고 결합해서 사용하니까 큰 비용은 들진 않네요. 또 넷플릭스 같은 구독하는 것도 없어서 추가로 드는 돈은 없습니다. 마지막은 렌탈료입니다. 요즘 렌탈 상품이 많긴 한데 저희는 정수기만 가장 기본 모델로 렌탈합니다. 물을 사 먹는 게 더 적게 든다고 해서 예전에 저희도 사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도 많이 나오고 매주 주문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 정수기 하나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를 끓여 마시는 재미가 들렸는데 그러다 보니 정수기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4인 가족의 생활비를 전부 알아봤는데요. 총 합계는 420만원이네요. 이 정도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삶의 질을 말씀드리면 불편함이 없는 정도랄까? 절약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잖아요. 거창한 해외여행이나 고급 식당 같은 데는 자주 못 가지만
주말에 근처로 여행이나 나들이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매주 한두 번은 먹고 필요한 물건들은 바로바로 살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는 겁니다. 지금은 학원비도 적게 들어가고 적게 먹으니 식비도 낮은 편이거든요. 몇 년만 지나면 학원비만 150만 원은 들어갈 것 같고 식비도 2배는 되겠죠? 그럼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는 600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세후 월 수입 600만 원의 연봉은 세전으로 계산하면 9천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 가족도 곧 마주할 학원비에 대비하려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